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시장이 바이어 마켓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에 로얄 르페이지는 바이어 마켓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시장이 둔화 조짐을 보이는 건 맞지만 가격이 하락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 르페이지는 올 4분기 전국의 평균 집값이 지난해 동기간보다 7% 오르고 온주 광역 토론토는 9% 상승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광역 토론토의 집값은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114만 7,400달러이고 토론토 집값은 115만 6천 달러로 2.5% 상승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약간 얼어붙은 상태라는 르페이지는 실제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바이어 마켓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많은 브로커와 중개인들이 구매자의 유리한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지만 강력한 고용시장에 더해 모기지 연체율도 늘지 않고 있다며 덕분에 주택 가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게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거래가 증가하는 내년 봄쯤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이후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첫 주택 구매자가 넘쳐날 것이라고 르페이지는 전망했습니다. 금리가 언제쯤 내려갈지 여전히 예상하기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시기 카티지를 구매한 소유주들이 매매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모기지 부담에 팔고 싶지만 사려는 구매자가 거의 없어 많게는 20만 달러를 내리는 판매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좋은 위치에 있는 고가의 카티지보단 덜 유명 지역에 있는 100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 사이의 카티지들에서 더 심각해 더 많은 카티지들이 쏟아지는 내년 봄엔 상황이 더 악화될 걸로 관계자들은 예상했습니다. 앞서 코로나 기간 동안 카티지 평균 가격은 35% 상승했으며 현재 가격이 떨어지곤 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단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카티지 시장이 계속 침체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치솟은 고물가에 영양보다는 가격을 우선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바스코샤주 달하우지 유니버시티의 농식품 분석 연구기관이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2명 중 1명이 장 볼 때 영양보다 저렴한 것을 고른다고 답했습니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 육류나 단백질군 식품과 과일, 채소 구매도 줄입니다. 이는 다른 연령대보다 78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영양 부족에 따른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절반이 넘는 63%가 영양 부족이 우리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식품 물가 압박이 심하며 또한 영양 저하에 대한 우려도 가장 높았습니다. 기관은 영양가보다 가격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싼 물가에 영양가가 높고 몸에 좋은 식품을 사지 못하는 데서 더 나아가 먹을 게 없어 걱정하는 식량 불안에서 며칠 동안 끼니를 거르는 최악의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처럼 식량 불안이 가중되면서 푸드뱅크 이용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생활비가 모자란 탓에 푸드뱅크를 찾는 도시의 가구들이 늘었습니다. 이에 지난주 연방정부가 5대 식품업체들과 논의해 할인이나 가격 동결, 가격 매칭 캠페인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지금껏 매주 제공해온 할인과 어떻게 다른지, 품목은 무엇인지 등 세부 내용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빈집세율 도입 1년 만에 세율을 1%에서 3%로 올릴 계획입니다. 시의회에서 찬성 21표, 반대 2표로 통과된 인상안과 관련해 시는 세수 확보도 있지만 임대 공급을 늘려 주택난을 해소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올해 빈집세 신고가 2,160채에 불과했으나 자체 조사를 통해 17,400채를 빈집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며 이에 따라 5,500만여 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빈집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2025년의 세수가 적어도 1억 500만 달러에 달해 2024년 세수의 거의 2배로 많아지고 2026년엔 최소 9,500만 달러, 이후엔 8,7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2024년 과세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짜리 주택을 빈집으로 두면 세금이 10,000달러에서 30,000달러로 늘어나게 됩니다. 빈집세는 1년 중 6개월 동안 비어있는 집으로 집주인이 사망했거나 질환이 있는 경우, 보수공사일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고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250달러에서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시는 세금 인상분 중 최소 1,000만 달러를 시가 추진하는 주택 프로그램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비영리 주택 운영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시는 빈집세 인상을 통해 더 많은 임대 공간이 시장에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에어 캐나다가 기내 무료 문자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면서 지난달부터 카카오톡 문자 송수신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에어 캐나다는 인천과 밴쿠버, 인천과 토론토 직항 노선을 포함해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부 B787-9 여객기 안에서 지인이나 친구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용 방법은 항공권 예약 단계에서 에어로플랜 회원 번호를 추가하고 이륙 후 휴대기기를 기내 와이파이에 연결해 무료 문자 옵션을 선택하면 가능한데 단 문자 외에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은 전송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이외에 라인이나 위챗, 아이메시지, 텔레그램 등도 에어로플랜 회원이면 이용 가능하며 에어로플랜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무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인 절반은 지난달 루타 전 연방 하원 의장이 의회 초청에 큰 논란을 빚은 나치 부역자 사태가 캐나다의 국제적 명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답변은 특히 55세 이상과 남성, 퀘벡과 중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나소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8%가 영향이 미미했다고 답했는데 온타리오주에선 특히 더 높게 나왔습니다. 또 캐나다가 군사와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 90억 달러를 지원한 데 대해선 5명 중 2명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나 3명 중 1명은 너무 많다고 지적했고 반대로 5명 중 1명은 충분치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일부터 4일까지 18세 이상 1,05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전화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8%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엿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캐나다인 추가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에 거주하는 유가족을 대표한 유대인회는 캐나다와 이스라엘 복수 국적자인 33세 여성이 가자 국경 근처에 살았는데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하마스에 의해 테러 공격을 받았다며 이 여성의 자녀들은 기적적으로 생존했지만 유가족 모두가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맞불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퀘벡주 몬트리올 시위에서 히틀러를 언급한 표지판을 들고 있던 에어 캐나다 조종사가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촉구했다가 사임 압박을 받은 온주 신민당 의원은 이후 민간인에 대한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이며 사과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팔레스타인 주민의 연례적으로 편 인도족 원조는 계속할 계획이라며 이 지원금이 하마스에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주의 한카 시니어협회 110여 명의 회원들이 지난 토요일 가을 단풍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토론토 북서부 빅슈트에서 가을 분위기를 만끽한 회원들은 이어 그레이븐 허스트 호숫가로 이동해 점심 식사를 즐긴 뒤 유람선과 호수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커피를 마시며 가을 정취를 즐겼습니다.
협회는 선착장 광장에서 100여 명이 어울려 강남 스타일 등에 맞춰 K-팝 댄스를 시작하자 이곳을 찾은 캐네디언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함께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공공 외교의 현장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협회는 다음 달 한인 단체 중 최초로 모국 관광을 다녀오고 12월 15일엔 한해를 결산하는 송년 대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